자, 이번에는 오버로딩 생성자와 메소드 기능에 대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버로딩 생성자의 정의와 규칙이죠. 자, 정의는 클래스의 동일한 이름의 생성자가 여러 개 존재하는 것이죠. 클래스 이름을 재사용합니다. 자, 규칙이 있죠. 반드시 생성자 매개 변수 형식이 달라야 된대요. 이거죠. 순서, 타입, 개수가 달라야 된다. 그 의미죠. 자, 우리 오버로딩 생성자는 우리 앞에서 벌써 많이 했죠. 우리 하나의 클래스에 대해서 우리가 원하는 그 생성자를 클래스 이름으로 쭉 만들어줬죠. 그게 오버로딩입니다. 옆에 예제가 있죠. 번 스튜던트라는 클래스에 스튜던트에서 여러 생성자를 지금 구현해주고 있죠. 자, 이런 식으로 그 이름이 같아도 이런 식으로 여러 생성자를 우리가 구현해 줄 수 있는 이유는 앞에서도 말씀드렸죠. 지금 보면 지금 같은 경우는 생성자의 매개변수의 개수가 다르죠. 5행이 있는 인자가 2개 있는 생성자는 2개고 11행은 1개고 16행은 없죠. 자, 그러니까 자, 이런 식으로 인자의 개수가 다르니까 인자가 매개변수라고 그랬죠. 실제 인자라는 의미는 매개변수로 메소드 호출 시에 매개변수로 전달되는 값입니다. 뭐 같은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자, 이처럼 우리가 여러 생성자를 우리가 이런 식으로 클래스에 구현해 두고 우리가 실행 클래스에서 생성자를 이용해서 이제 인스턴스를 생성하면 예를 들어 스튜던트에서 이순신 3, 자 이런 식으로 지금은 뉴에서 이순신 3 하면 생성자 중에 인자가 2개 있는 생성자를 호출하래, 그죠? 그러면 그 JRE가 실행하면서 이제 찾는 거죠. 스튜던트 클래스에서 인자가 2개 있는 생성자가 어디냐? 지금 보면 인자가 2개니까. 그래서 5행에 가서 이제 인자가 2개 있는 생성자를 호출하면서 인스턴스를 생성을 하는 거죠. 예를 뉴해서 스튜던트 인자가 하나도 없는 생성자, 디폴트 생성자를 호출하면 당연히 16행에 있는 디폴트 생성자를 호출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오버로딩 생성자는 우리가 미리 써봤죠. 자, 오버로딩을 하는 이유는 생성자가 여러 생성자가 필요하니까 클래스의 이름을 재사용하자는 거죠. 그럼으로써 이제 다른 이제 그 생성자의 순서, 타입, 개수로 각각의 생성자를 구분해 주는 거죠. 자, 이번에는 메소드에 적용된 오버로딩 개념이죠. 자, 정의는 같은 클래스에서 동일한 이름의 메소드가 여러 개 존재하는 거죠. 메소드명, 메소드 이름을 재사용한다 이거죠. 자, 규칙이 있죠. 반드시 메소드 매개 변수 형식이 달라야 된다 이죠. 똑같이 생성자처럼 순서, 타입, 개수가 달라야 된다 이거죠. 리턴 타입은 달라도 상관없습니다. 자, 밑에 예제가 있죠. 보면 자, get이라는 메소드가 있죠. 이행에 보면 get은 앞에 리턴 타입이 void고 인자가 하나도 없죠. 3행에 보면 똑같이 void, get 이름이 같은데 int n에서 이번에는 이름이 같아도 이런 식으로 매개 변수 개수가 다르니까 3행 같이 같은 이름의 메소드가 사용할 수 있다 이거죠. 사용도 뭐 get에서 스트링에서 이번에는 매개 변수 이름도 같고 개수도 같지만 스트링 n에서 기존에 3행에 있는 int n하고 타입이 다르죠. 그러니까 사행도 사용이 가능하다 이거죠. 여기 보면 순서, 타입, 개수가 달라야 되는데 타입이 다르죠. 타입. 5행에 get 보면 스트링 n, int n에서 당연히 get 이름이 같더라도 지금 개수가 다르니까 사용할 수가 있죠. 근데 6행에 보면 public int get에서 이렇게 사용하면 오류가 발생합니다. 지금 get에서 지금 get에 지금 2행에 있는 get하고 지금 리턴 타입이 다르죠. 리턴 타입은 상관이 없는 거죠. 근데 보면 지금 6행에 보면 get에서 지금 인자가 하나도 없죠. 지금 2행에 get하고 인자가 하나도 없는 거하고 겹치는 거죠. 그러니까 6행은 오류가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메소드를 오버로딩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매개 변수 순서, 타입, 개수가 달라야 된다 이거죠. 그리고 메소드를 오버로딩 하는 이유는 메소드 이름을 재사용한다는 그 목적으로 이제 오버로딩을 하죠. 다음 예제에서 알아봅니다. 자, 보면 자, 오버로딩 메소드 사용해죠. 자, 오버로딩 적용 전 메소드죠. add util이라는 이제 클래스 이름으로 봐가지고는 어떤 그 더하는 기능을 하는 클래스다 이거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자 보면 이행에 public int add 2 해서 자 add 2 해서 지금
매개 변수가 두 개죠. 그리고 하는 일이 int x는 a 더하기 위해서 return x에서 요 이제 이행에 있는 요 add 2라는 메서드는 이제 두 개의 정수를 전달받아 가지고 그 합을 리턴하는 그런 기능을 한다 이거죠. 자, 이런 식으로 쭉 사용하다가 이제 그 요구가 온 게 이제 세 개의 정수의 합을 구하는 그런 기능을 하는 메서드를 만들어 달라. 그런 식으로 이제 요구가 왔다 이거죠. 자, 그러면 이제 그 오버로딩이 적용이 안 되니까 이제 나온 방법이 자, 이런 식으로 public int add 3 해가지고 요 뒤에 add 다음에 붙는 요 3이 결국 매개 변수의 개수다 이거죠. 그렇죠. 기존에 이제 오버로딩이 만약에 적용이 안 되면 기존에 있는 메서드하고 이름을 구분해야 되니까. 그렇죠. 3에서 int에 int, int에서 세 개의 정수값을 전달받아 가지고 더해 가지고 그 값을 리턴한다 이거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쭉쭉 사용하다가 또 이번에는 네 개의 정수값을 더해서 리턴하는 그런 메서드를 구현해달라 이러면 또 add 4에서 이런 식으로 구현해주면 된다 이거죠. 그렇죠. 자, 이런 식으로 사용하면 되지 않느냐, 굳이 뭐 오버로딩을 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하기 쉽다 이거죠. 자,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는 자, 이런 식으로 소스 양이 적으니까 우리가 바로바로 구분이 가는데, 자, 실제 개발했을 때 소스 양이 많고 이러면 자, 이 소스를 만든 사람은, 이 기능을 구현한 사람은 자, add 2, add 3, add 4 뒤에 있는 숫자가 자기가 했으니까 무슨 의미인지 안다 이거죠. 근데 다른 사람이 와가지고 이 소스를 봤을 때 add 2, add 3, add 4 할 때 이 뒤에 있는 숫자가 다른 사람은 모를 수가 있겠죠. 다른 사람은 아, add 3이니까 이 소스 메소드의 기능이 조금만 복잡해지면 아, add 3이니까 이해하기를 아, 요 두 개수 전달 받아가지고 3을 더해가지고 리턴하는 게 아닌가, add 4니까 4를 더해가지고 리턴하는 게 아닌가,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가독성이 떨어진다 이죠. 가독성이. 여러분들이 당장 생각하기에는 저 이런 식으로 구분해서 쓰는 게 가독성이 더 좋지 않느냐 이런데, 지금 우리 같은 경우는 그냥 설명하려고 소스의 이제 기능을 나타내는 소스 양이 얼마 안 되죠. 그러니까 이제 쉽게 구분이 가는데, 실제 그 이제 개발을 해보면 메소드 하나에 이제 기능 구현할 때 소스 양이 뭐 수백 줄 수천 줄 되는데, 자, 이런 식으로 쓰면 더 이제 어떤 가독성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친다 이거죠. 그죠? 제가 말씀드렸듯이 소스는 그죠? 공통의 룰에 의해서 이제 작성을 해야 된다 그랬죠. 내가 작성한 소스를 남이 볼 수도 있고 남이 작성한 소스를 내가 볼 수도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작성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작성하면 가독성이 안 좋아진다 이거죠. 자, 그러면 이제 오버로딩을 이제 적용한 그 이제 예죠. add util 2에서 자, public int add 해가지고 말로 add 메소드명이 add니까 아, 이 그 메소드는 어떤 더하는 기능을 하는구나, 이런 식으로 알 수가 있죠. 그 int에 int 베이스 두 개 매개 변수로 값 전달해가지고 두 수 더해가지고 리턴한다 이거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자, public int add 하니까 아, 똑같이 add니까 아, 이 메소드도 보면 결국에는 어떤 더하는 기능을 하는구나, 이런 식으로 알 수가 있다 이거죠. 단지 요 매개 변수의 개수만 다른구나, 이런 식으로 이제 가독성이 좋아진다 이거죠. 뒤에 뭐 2, 3 이런 식으로 붙으면 대래 소수가 늘어나면 더 가독성이 떨어집니다. 지금 당장은 여러분들이 이게 가독성이 좋은 것 같이 보이는데, 여러분들이 실제 사용하다 보면 이게 가독성이 더 좋다 이거죠. 당연히 자, 이런 식으로 메서드를 여러분들이 구현해 주고 난 다음에는 당연히 뭐 주석으로 이 메서드의 기능이라 이런 걸 충분히 설명을 해줘야 되겠죠. 자,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자, 그런 식으로 작업을 해주면 결국에는 오버로딩을 적용한 그 클래스에 있는 메서드가 훨씬 가독성이 좋아지는 거죠. 자, 결국 메서드에 적용된 오버로딩의 목적은 결국 메서드 이름을 재사용하자, 그런 뜻이죠. 결국 지금 이 add util 2 클래스 안에 있는 각각의 메서드의 전체적인 기능은 결국 이름만 보면 어떤 더하는 기능을 한다 이거죠. 더하는 기능을 하는데 이제 세부적으로 이런 식으로 매개 변수가 다르니까 세부적으로는 좀 다른 기능을 하는구나. 그러나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더하는 기능을 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메소드 이름을 재사용해서 더욱더 가독성을 높이는 거죠. 자, 이번에는 우리 앞에서 학습한 오버로딩 메소드에 대한 실습 예제죠. 자, 문제를 보면 1에서 임의의 자연수까지의 합과 임의의 두 수 사이의 자연수 합을 구하는 기능을 오버로딩을 이용해서 메소드로 구현하라 이거죠.
무슨 소리냐면 자 1에서 임의의 자연수까지 우리 앞에서 말했죠. 예를 들어 여러분들 그 메소드로 우리 100을 전달하면 1에서 100 사이의 자연수의 합을 리턴하는 그런 기능 많이 했죠. 자 그리고 두 번째 메소드는 예를 들어 10하고 100을 전달하면 10하고 100 사이의 자연수의 합을 구하는 그런 메소드. 그렇죠. 그런 메소드를 myutil이라는 이제 그 클래스죠. 클래스 안에 구현하라 이거죠. 근데 자세히 보면 그 첫 번째 메소드나 두 번째 메소드나 결국에는 더하는 기능이죠. 더하는 기능이니까 이름을 이제 똑같은 이름으로 하고 결국 첫 번째 메소드에는 이름이 같더라도 한 개의 정수만 전달하면 되겠죠. 1에서 그 임의의 정수니까. 두 번째 메소드는 두 개의 정수값을 전달해야 되겠죠. 결국에는 메소드의 매개 변수의 개수를 다르게 해서 결국에는 더하는 기능이니까 그렇죠. 개수의 메소드의 개수만 다르게 해서 오버로딩을 하라 그런 뜻이죠. 자 보면 밑에 이제 구현한 예제가 있죠. 보면 자 이행해 보면 summarize에서 int num1 해가지고 요 이제 메소드는 이제 정수를 하나만 전달해 가지고 1에서 그 num1 사이에 자연수의 합을 구해서 리턴하는 거죠. 자 보면 자 두 번째 메소드를 구현해야 되니까 기존에는 11행처럼 public void summarize 2 해가지고 int num1, int num2에서 이런 식으로 따로 메소드 이름을 했는데 오버로딩을 사용할 수가 있으니까 12행처럼 똑같이 summarize 결국 더하는 기능이다 이거죠. summarize 똑같이 이름을 쓰고 이런 식으로 int num1, int num2 해가지고 두 개의 정수를 전달 받아 가지고 그 두 정수 사이 합을 구해서 리턴한다 이거죠. 그리고 지금은 두 메소드의 이름이 같다 이거죠. 이름이 같은데 매개 변수의 개수가 다르니까 구분이 된다 이거죠. 자 그리고 이제 실행 클래스에서 자 int num1은 10, int num2는 100 해서 두 개의 전달할 정수죠. 자 그리고 new myutil에서 인스턴스 만들고 my.summarize에서 num1이죠. num1 하면 결국 num1에 10이죠. 10이 전달된다 이거죠. 10이 전달되면 결국에는 1에서 10 사이의 자연수 합을 구해서 출력하겠죠. 55다 이거죠. 자 그런데 파랭에 보면 my.summariz에서 num1, num2 두 개의 정수 전달했죠. 그럼 또 7행에 있는 summarize하고 이름이 같아도 매개 변수의 개수가 다르니까 두 개가 전달하니까 결국은 12행에 있는 summarize가 호출되겠죠. 10하고 100 사이의 자연수의 합 5005가 출력이 된다 이거죠. 메소드 오버로딩에 대한 실습 예제를 한번 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실습 예제 5죠. 자 문제를 보면 다음 두 배열을 차례로 전달받아 배열 요소를 오름차순으로 출력하는 메소드와 임의의 두 배열을 전달받아 두 배열의 요소를 비교한 후 오름차순으로 출력하는 메소드를 오버로딩을 이용해서 메소드명이 sort array 이거죠. 정렬하니까 하여 클래스를 구현하라 이거죠. 클래스 이름이 array util 잡아죠. 무슨 소리냐면 그 메소드가 두 개가 있는데 첫 번째 메소드는 각각의 이제 배열을 전달받아 가지고 그 하나의 배열에 있는 배열 요소의 값을 비교해서 오름차순으로 출력하라 이거죠. 자, 두 번째 메소드는 이제 배열을 두 개를 전달받는다 두 개. 자, 두 개를 전달받아 가지고 이제 이 두 배열의 전체 요소의 값을 비교해서 두 배열에 대해서 전체 요소 값에 대한 오름차순으로 정렬을 하라 그런 뜻이죠. 첫 번째 메소드는 이제 전달받는 배열 개수가 하나죠. 두 번째는 전달받는 개수가 두 개고 그렇죠. 근데 하는 기능은 결국에는 배열 요소의 값을 오름차순으로 정렬하는 거죠. 자 보면 자 3행에 보면 sort array 해가지고 이제 배열 요소의 값을 정렬한다 이거죠. int에서 arr1에서 자 sort array 요 arr1으로는 하나의 배열에 있는 배열 요소의 값을 이제 그 자체 배열의 요소의 값하고 비교해서 출력하는 거죠. 오름차순으로 보면 8행은 sort array에서 보면 이번에는 두 개의 배열이 전달되죠. 이번에 두 개의 배열이 전달되니까 전달되는 두 개의 배열 요소 전체에 대해서 요소의 값을 비교해서 오름차순으로 출력하라 그런 뜻이죠. 결국에는 뭐 하는 일은 배열을 정렬하는 기능이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름은 같이 쓰고 이제 매개 변수의
개수만 다르게 해서 구현해 준다 이거죠. 자, 그리고 자, 실행 클래스에서 자, 너미란 배열에 쭉 이제 그 정수를 저장하는 배열이죠. 너미도 쭉 정수를 저장한다 이거죠. 자, 그리고 6행에 new array util에서 인스턴스 만들어서 A 할당했죠. 그리고 a.sort array에서 너미를 하면 너미를 하니까 sort array에서 너미를 이제 배열의 개수가 하나죠. 그러면 배열의 개수가 하나인 3행에 있는 첫 번째 sort array라는 메소드로 호출되겠죠. 자, 그러면 너밀에 대해서 이제 오름차순으로 쭉 이제 값을 출력해 줘야 되겠죠. 자, 그리고 8행에 보면 sort array에서 너밀 이번에는 두 개의 배열을 전달하니까 매개 변수가 두 개인 8행에 있는 sort array가 호출되겠죠. 그러면 너밀하고 너미 이 전체 배열 요소의 값에 대해서 비교해 가지고 이제 그 요소의 값을 오름차순으로 쭉 이제 출력해 주는 기능을 만들어 줘야 되겠죠. 그렇죠. 자, 이번에는 배열을 이용해 가지고 각각의 메서드를 오버로딩으로 구현하는 그 예제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 안에 있는 기능은 이제 실제 여러분들이 한번 구현해 줘야 되겠죠. 우리 앞 기능도 우리 앞에서 보면 다 실습 예제로 하는 실습 예제로 했거나 아니면 연습 문제에 있는 내용이죠. 자, 메소드 오버로딩에 대해서 한번 학습을 해봤는데, 자, 여러분들 특히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메소드 오버로딩이나 이런 객체지향 개념이 나오면 상당히 어렵게 느껴지는데, 결국 중요한 거는 지금 이 예제처럼 일단은 메소드 오버로딩을 하든 여러분들이 메소드 이름을 다르게 하든 기능 구현이 돼야 됩니다. 기능 구현이 먼저 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지금 배운 메소드 오버로딩이나 아니면 뒤에 나오는 객체 제한 개념 쭉 배우겠지만 이런 그 객체 제한 개념은 말 그대로 이제 프로그래밍을 좀 더 효율적으로 하자 그런 의미죠. 기능 구현도 여러분들이 안 되는데 이런 메소드 오버로딩 뭐 이나 아니면 뒤에 나오는 그런 객체 제한 개념을 안들 그렇게 여러분들 도움이 안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객체 지향을 하더라도 4장까지의 우리가 사용한 그런 여러 가지 기능이나 개념은 모두 다 적용된다 그랬죠. 그게 가장 특히 이 문제 같은 경우는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하다 그랬죠. 여러분들이 지금 같은 메소드 오버로딩에 대해서 모르시더라도 일단은 여러분들이 이런 기능 구현을 일단은 기본적으로 할 수 있어야 이제 그 다음 객체 지향 개념이나 이런 개념이 이제 수월해집니다. 일단은 구현이 돼야 된다 이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뭐 가독성을 좋게 하기 위해서 이런 오버로딩이나 이런 여러 가지 개념을 사용한다 이거죠. 우리 앞에서 오버로딩에 대해서 학습했죠. 자, 그러면 실습 예제 4번 있죠. 그 두 수의 합을 구하는 기능하고 1에서 이미 자연수까지 합을 구하는 기능, 그걸 오버로딩을 이용해서 한번 구현해 보겠습니다. 자, 패키지 하나 만들어 주세요. EX3. 자, 그리고 myutil이죠. 자, 첫 번째 메소드는 1에서 전달된 정수 사이의 자연수겠죠. 자연수 사이의 합을 구하는 메소드죠. public void summarize에서 하나의 정수를 너밀로 전달받는 거죠. 자, 그리고 기능 우리 앞에서 더 많이 구현해 봤죠. 자, 이게 첫 번째 이제 메소드죠. 자, 두 번째 메소드는
두 수 사이의 자연수들의 합을 구하는 메서드죠. 똑같이 결국에는 합을 구하니까 서머라이즈라고 하면 되겠죠. 두 수니까 이번에는 두 개의 매개 변수가 필요하죠. 자, 그 위에 첫 번째 5행에 있는 메서드하고 15행에 있는 메서드는 매개 변수의 개수로 구분이 되는 거죠. 굳이 다르게 써주지 않아도 되는 거죠, 이름을. 자, 두 개의 메서드를 오버로딩을 이용해서 지금 구현해주고 있죠. 자, 그러면 실행 클래스에서 각각의 메서드를 호출해 봐야 되겠죠. 자, 클래스의 기능을 사용하니까 인스턴스를 먼저 만들어야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메서드를 호출하죠. my.summarize 해서, 자, 이번에는 자, 너미를 전달하죠. 서머라이즈에서 매개 변수가 한 개인 서머라이즈 메서드를 호출하죠. 당연히 5행의 메서드가 호출되겠죠. 자, 그러면 실행을 해보면 1에서 14의 자연수 합은 아유 빠졌죠. 는도 10도 포함을 해야 되겠죠. 실행을 하면 55다 이거죠. 자, 그리고 서머라이즈에서 이번에는 너미 인자가 두 개인 메서드를 호출했죠. 호출하면 결국에는 인자가 두 개인 메서드는 15행에 서머라이즈 호출되죠. 너미라고 너미 받아서 두 자연수의 합이 구해야 되겠죠. 합이 구해지겠죠. 10에서 100 사이 자연수의 합이겠죠. 실행하면 5005다 이거죠. 저런 식으로 이제 그 자바에서는 메서드 이름을 동일하게 하더라도 결국에는 매개 변수의 순서, 타입, 개수로 구분해 가지고 자기가 알아서 그 순서 타입 개수의 순서 타입 개수하고 일치하는 메서드를 호출한다 이거죠. 자, 그 뒤에 있는 그 배열을 이용하는 예제는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면 되겠죠. 그 소트 어레이 메소드 안에 들어가는 그런 기능은 우리가 이제 사장에서 우리가 다 이제 학습한 내용이죠. 여러분 그 연습 문제도 여러분들이 꼭 풀어보셔야 되죠. 그 연습 문제에 다 나오는 내용이죠. 결국에는 그 이제 오버로딩이나 뒤에 나오는 객체 지향 개념은 이제 여러 가지 재사용성을 높이는 거죠. 결국에는 기능은 우리 앞에서 나온 4장까지의 그 자바의 기본 문법이죠. 문법을 이용해서 다 구현해 줘야 됩니다.